안녕하세요. 한겨레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박영현입니다. 이재성입니다. 어제 대통령 윤석열의 광란의 담화가 있었죠. 이걸 계기로 1분 1초도 더 이 미치광이를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의지는 더욱 결연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 4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2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과 달리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뒤에 살피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폭로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가방위에 나왔죠.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한동훈 사살 계획, 그리고 북한 군인 개입 음모를 꾸몄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고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생화학 테러에 관한 제보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씨 본인도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본인도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확인해야 될 대목이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나온 내용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김어준 씨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고 제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우방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제보가 창작이라면 상당히 잘 만든 창작인 거죠. 일단 처음에 HID가 이 계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30명이. 그런 얘기는 나왔죠. 실제로 정보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30명이 대기 중이었다고. 네. 그러면 HID의 역할이 뭐냐? 처음에 우리는 소요를 일으키고, 어떤 형태의 소요를 일으키고 북으로 튈 거다 정도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 HID라는 데가 부파공작원들인데 평시에 DMZ를 뚫고 북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부승찬 의원 본인이 그 공작 대대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생리 잘 알고, 그래서 훈련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훈련을 하느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하는데, 북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할 때는 인민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이 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꼴이 갖춰지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걸 한번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HID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보사 관련해서는 정보사 출신의 HID 출신의 체포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었죠. 누굽니까? 민주당의 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보사령관이 국방위에 출석해서 HID 특수요원 30명을 당시에 대기시켰다,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체포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북한군의 어떤 습격처럼 보이게끔 위장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 펼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김어준 씨의 충격적인 진술이 사실 그런 의혹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좀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김병주 의원이 그 HID도 이번에 대기를 했다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 제보가 김어준 씨라는 거예요. 아, 김병주 의원에게 제보를 한 당사자가 김어준 김어준 씨였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어디선가 제보를 받아서 그 HID도 이번에 됐다더라. 사실상 투입됐다더라라는 제보를 김병주 의원한테 했고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군 내에서 확인을 한 거죠. 맞다 이게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제보의 일부가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제보의 일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군복을 감춰둔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울 뿐더러 또 북한 군복을 숨겨둔다. 그리고 북한군의 소형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작전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북한과의 어떤 그 충돌을 좀 유발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오늘 김어준 씨의 폭로 내용 중에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한다는 계획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라는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혼란, 어떤 비상사태를 조성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더하기 실질적으로 북과의 어떤 교전 상태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것까지도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계엄 요건을 사후에 보완하고 플러스 계엄을 장기화하는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실제로 전시상황을 만들고 그렇죠. 없었던 전시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엄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려 했다. 이런 의도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사악한 그런 형태의 계엄 내란 시도가 아니었나 싶고 특히 생화학 테러 얘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또 전시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상황인 거고 생화학 테러 같은 게 만약 실제로 이걸 결행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수많은 어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건데 이런 발상 자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밝혀야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유시민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짧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15선 의원이랍니다. 아, 그렇죠. 임기가 2년이니까 30년 동안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전문가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반도 남북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도 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걸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반도 관련한 이 평화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인데 이분이 MBC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미군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윤석열 정부의 선포를 비판했다는 거고요. 위장작전. 네, 위장작전. 또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고요. 또 하나가 동아일보가 역시 최근에 보도한 건데 주한미군의 U2라는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이 U2는 원래 한반도 상공에서 높이 떠서 특히 이제 DMZ 부근을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쪽을 정찰하는 게 임무거든요. 근데 이 U2가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저 동쪽까지 한 바퀴 돌고 하면서 이상한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사를 쓴 거예요, 동아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가. 이상 비행이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동아일보가 추측하기로는 북한의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틈탄 북한의 이상 행동이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동아일보는 추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 쪽을 더 봐야지 왜 남쪽을 보냐는 거죠. 그러면서 남쪽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용이 아니겠느냐. 한국 정부에 대한 2차 계엄을 실시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두 가지 한 사안이 꼭 이번에 그 김어준 씨의 그 폭로와 연결되는 건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남한 쪽에서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무력 시위, 무력 전개 같은 거를 획책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 김용 의원이 지시를 해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한 사례들, 의혹들이 이미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렇죠. 네.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합참에서 거부했다. 이런 네, 네. 게 사실이 확인된 게 있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북한의 평양 상공에 무인 그 드론기가 떴는데 그게 사실은 방첩사에서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군에서는 뭐 가타부타 답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현재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뭐 부승찬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주장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군에서 운영하는 방첩사에서 운영하는 연습용 가장 초보적인 무인기고 소음이 너무 커서 실제로 침투시킬 수 없는 작전에 쓸 수 없는 그런 무인기인데 이걸 일부러 보낸 것이다. 그 이유는 평양상공에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해서 북한의 어떤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뭐 조처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명한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히 미군을 사살하거나 혹은 그런 류의 전쟁을 포함해서 네. 미군의 구체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계획을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 이제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송인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미군이 출동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엄령 당일날.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한국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는 건 뭐 미국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네. 그 실제로 뭐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손바닥 보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밖에 사실상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엄 당일날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안보실 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안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아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네. 시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의혹이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확인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김선호 차관은 이런 답을 했네요.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뭐 분명하게 딱 이런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답변으로 보이네요. 이 차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체포조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겠죠. 알겠습니다. 특검 이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있었죠.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 김동연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중에는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무죄를 준 판사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국수본에 진술했다까지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국수본은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고요. 다만 조지호 청장의 변호인이죠. 노정환 변호사가 김동연 판사가 그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뭐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 정도여서 실제로 조지호 전 청장에게 이런 지시와 요청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전면 부정한 이번 내란 사태 위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극명한 사례인 것 같고요. 이런 일은 과거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 조치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했지만 그때도 판사를 체포한다?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 전국 확대했을 때도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리려고 그때 법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뭐 판사들을 보안사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협박을 했다 이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거는 참 경악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판사가 거론된 게 이 양반이 처음은 아니죠. 물론 뭐 전직이긴 합니다만 그 대법원장 김용수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사실 체포 명단에 들었다라는 게 지난번 국정원 1차장의 폭로로 나왔던 얘기였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셋 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부정선거 관련 이쪽이 아닌가 관측도 됐었는데 양쪽으로 다 예, 근데 그때도 설마 뭐 재판 때문에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이 김동연 판사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다라는 공통점이 확인됐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듯이 윤석열은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1심에서 이 김동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 화도 났을 테고, 그 다음에 일단 김이 성공하면 데려다가 판사를 혼내고 본보기로 삼아서 2심, 3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해서 정적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법부에까지 이렇게 무도하게 손을 대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히틀러보다도 더한 파시스트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히틀러는 수권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정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게 하고 그러긴 했죠. 그리고 사법부는 나치를 사법부에 심어서 자기 입맛대로 이제 판결을 하게 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판사를 체포하고 이런 건 전 못 들어봤거든요. 나치도.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1인 독재, 완전한 1인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인 거죠. 이와 관련해 뭐 사법부에 혹시 반응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사법부는 뭐 아주 격앙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 성명을 냈고 또 그 일반 판사들도 지금 법원 내부 게시판에 상당히 격앙된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판사는 우리도 김동연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거는 사죄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